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러프체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이제 IoT와 관련된 거예요. 이 러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와 관련된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이 들어올까, 삶이든 아니면 앞으로의 산업이든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를 계속 요즘에는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글 쓰고 영상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영상이 좀 올리는 그런 주기가 굉장히 좀 텀이 긴데요. 그 이유가 요즘에 네트워킹도 좀 많이 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러프체인이에요, 러프체인. 우선 간단한 소개부터 한번 볼까요? 러프체인은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 이 IoT가 요거에 대한 줄임말이에요. 이 IoT 관련 프로젝트고요. 러프체인이 지향하는 그런 IoT 기술의 경우에는 공장 제조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에너지 광전, 변환공학, 뭐 이런 좀 굉장히 퀄리티 높은 분야들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 뭐 스마트 시티, 의료 시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술이래요. 그래서 이런 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요. IoT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거래가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러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내에 IoT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각 자산에 대한 가치 데이터를 이제 신속하게 전송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데이터들이 안전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운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러프체인을 통하면은 IoT 기술은 이제 데이터가 탈중앙화되고 영구적으로 지속 보존되면서 이제 변환이라 해야 되나?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러프체인은요, 메인 체인 외에 이제 사이드 체인을 내놓아가지고 여기서 고객들이 블록체인 상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토큰 발행을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해 한번 글을 썼어요. 간단하게 써놨는데 좀 글이 긴데 요거는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고요. 사물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다고 해요.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그런 사물들은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 여는 세상은 좀 요거하고 다르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저희 사람들, 인간의 조작이 개입돼야 했는데요.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그런 기기들이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정보를 막 주고받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대요. 뭐 블루투스나 근거리 무선 통신, 뭐 센서 데이터 혹은 네트워크가 이들의 이런 자율적인 소통을 돕는 기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더 써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았어요. 기본 정보, 발행량. 발행량은 지금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8억 4천만 루프를 총 발행량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유통량은 9억 2,180만 루프가 유통되고 있답니다. 이게 제가 글을 작성했을 때가 2018년 6월 12일이었는데 벌써 23일이 돼버렸네요. 아, 그때 기준으로 이제 150이었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볼게요. 147이네요. 147이 지금 147이고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고 3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1일 만에 3위가 올라왔네요. 현재 상태는 뭐 ERC20 토큰이고요. 합의 방식은 메인넷2에 이제 디포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장 거래소는 후오비, 게이트.io 그리고 팩스라는 건데 보시면 여기 자 여기서 보고 적은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IoT 운영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러프 OS라는 게 있어요. 러프 OS가 있는데 이게 IoT 운영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러프 OS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요게 좀 중요한데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지원한대요. 자바 언어를 지원하고 이게 기존의 프로그래머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런 개발 언어로서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기존 개발자들이 쓰던 그런 자바스크립트 언어만 있으면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OS를 이용하면은 여러 하드웨어들이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만 함으로써 작동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란 명령어 집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러프 커넥터 실제 IoT 운용을 위해서 여러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커넥터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러프 플랜트 뭐 인사이트인데 이런 뭐 CCTV나 뭐 공장에 있는 이런 기기들이 러프 커넥터에 연동이 돼서 이게 뭐 클라우드나 이런 러프 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연동이 돼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뭐 터미널 PC나 어플리케이션 혹은 뭐 이런 상황판 이런 보드들에 또 데이터들이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응용 가능한 분야인데요. 이렇게 뭐 원격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로봇으로 원격 조작을 하는 거.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하다고 해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것이죠. 생태계예요, 생태계. 다음으로 알아볼 건 생태계고요. 이게 좀 뭐가 많은데 좀 어려워요, 이 내용들이. 새로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타임 시퀀스 데이터인데요. 엣지 컴퓨팅 노드를 사용해가지고 랜 내에 있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이 메인 체인하고 동기화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네트워크가 있겠죠. 메인 체인 외에도 그런 네트워크들이 동기화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컨센서스 메커니즘은 디포스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기기들이 막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속도가 좀 빨라야 되죠. 그러니까 노드들의 합의 시간이 좀 줄어야 돼서 디포스를 사용하네요. 오프체인 컨트롤인데요. 이건 이제 실제 IoT 구동을 위해 가지고 장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오프체인 컨트롤을 통해서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 기록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보내게 되고요. 누가 왔네요. 배달이 온 것 같습니다. 밥을 시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리뷰 메커니즘인데요. 부정적인 리뷰를 좀 파악해가지고 더 나은 블록체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실제 기업들이 경영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 요런 게 좀 포함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원래 이제 경영 쪽 출신이다 보니까 해운 경영과학 전공이 이제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영 학사인데 좀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좀 싶기도 하지만 한때 그래서 그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플랜 투 모니터링 피드백이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요런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면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요. 그리고 실행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서 문제점이 있나 아니면 이게 뭐 잘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적용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거를 이제 플랜드 모니터링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플랜드 모니터링까지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러프 IoT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IoT 개발자 키트,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SDK, 키트가 있는 거예요. SDK가 이제 소프트웨어 데벨롭먼트 키트, 요런 거 있고요.
노드에 분류해요. 이게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라이트 노드, 이그지큐터. 실제로 물건들이 이제 적용과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증명서 정보에 관한 부분을 네트워크에 실제로 요청을 하고 권리에 대한 부분 등의 정보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그런 노드라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저장 능력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한 장비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가격 또한 좀 저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단한 장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라이트 노드, 이거는 이제 아비트레이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플로드 사이에 최대 득표를 한 105개의 그런 노드가 존재한다고 해요. 요거는 이 라이트 노드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백서나 요거 그 러프체인 관련된 글에서 지금 요 부분에 써있길래 우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글이 좀 여러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용을 적어놨고 노드의 투표는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규칙과 책임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이상한 행위를 하는 노드가 있다면 투표자들에 의해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요. 사실 이 라이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포스 애들한테 좀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머클 증명 방식이라 해서 실제 블록 헤더에 있는 그런 머클 루트였나? 그것을 이제 다른 쪽 블록의 헤더에 접합을 시켜가지고 서로 거래 뭐 잔액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그냥 무거운 정보 말고 가벼운 정보들을 바로 메인 체인하고 동기화시킬 수 있는 이런 노드들을 보통 라이트 노드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오스 백서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오스 백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을 건데 뭐 거래소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탈중앙화 거래소나 뭐 크로스체인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거래 내역을 다 이렇게 공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 잔량, 여기 이 사람한테 이거 몇 개 있어? 1000개 있어? 오케이, 1000개 있네. 이런 잔량을 확인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노드들이어가지고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알비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드들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메인넷 구동에 진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다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겠죠. 이쪽에서. 플로드는 이제 진짜 보통 그런 노드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이벤트를 뭐 등록하거나 적절한 중계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노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포스이기 때문에 델리게이트 그러니까 위임을 해서 실제 대표 노드들을 뽑겠죠. 이 대표 노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강력한 운용 능력을 가진 그런 네트워크 장비를 소유한 자여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 노드들이 이제 일을 막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돼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 실제 이번에 이오스에 이제 BP로 뽑힌 그런 BP들도 이런 네트워크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뽑혔고요. 컨트롤러드, 뭐 SPV 월렛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 컴퓨팅 능력을 이제 가져야 되는 노드라고 해요. 모든 블록체인의 헤더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노드라고 하고요. 이 헤더에는 뭐 해시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된 트랜잭션이 체인상에 갈 수 있는지 빠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헤더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노드라고 하네요. 실제 이 헤더 데이터 값을 가지고 뭐 이전 블록이 몇 번째 블록인가 아니면은 거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담겼는가 이런 정보들 좀 많이 담겨요. 블록은 이제 헤더하고 블록 바디로 나뉘죠. 그 부분에 대한 글도 나중에 하나 쓰겠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트랜잭션을 위해서 P2P 컨트롤을 채택을 한대요. 뭐 개인 대 개인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로드하고 다르게 24시간 내내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대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뭐 기존의 비트코인,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사업 시나리오인데요. 러프체인에서 말하는 사업 시나리오예요. 사물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러프체인이. 고무적인 부분 중에 이제 뎁 시나리오들이 금융대출, 자산 모기지, 유통금융, 뭐 실소유권 등을 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연결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정보나 소유권 등을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게 되고 금융 계통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여러 분야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러프체인 담당자를 한번 만났어요. 이거 미드업 갔다가 이제 뭐 만났는데 이런 러프체인이 IoT 기술하고 블록체인을 접목시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굉장히 뭐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개발자나 소속된 엔지니어들이 엄청 많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사람도 원래는 엔지니어 출신인데 자기는 막 뭐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막 공부하고 다른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블록체인이라는 게 갑자기 딱 나타났대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와, 블록체인은 스카이로켓이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라고 그 담당자가 생각을 해서 러프체인 팀에 합류를 하게 됐다고 하고요. 실제로 근데 이 러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굉장히 어려워서 이러한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 많고 실제로 그 팀원들도 IoT 기술 쪽에도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팀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러프 팀의 이제 파운더인 로이 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러프를 시작을 했대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게 IoT 관련 OS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17년도가 돼가지고 블록체인하고 IoT를 접목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막 여러 조사들을 막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러프체인을 만들 생각을 해서 지금 나온 게 이 러프체인인 거예요.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을 이 로일이라는 이 파운더가 실천에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팀원이 50명이 넘는다고 하고 70%는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뭐 기술적인 뭐 배경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텔, 뭐 알리페이, 샨다, 시스코 등 뭐 여기는 뭐 보안 관련된 그런 업체죠. 이런 대기업 출신들이래요 다. 그래서 이 로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하고 IoT 경험으로 좀 유명한데 이것도 잘렸네 이게 글들을 다 옮겨서 적다 보니까 유명한데요. 이게 보면 뭐 푸단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거기서 뭐 마스터 슈퍼바이저 하고 뭐 치프 테크놀로지 뭐 오피서 뭐 요건 보면은 그 북아메리카에서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의 요런 그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로 활동을 하나 봐요. 아무튼 요런 뭐가 많아요. 이 로이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러프에는 13,00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 자체 개발자 말고 관련한 그런 개발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IoT 관련된 사람들. 이제 파운더인 로이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러프는 일반적인 그런 대기업 같은 곳이 아니고 구글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생태계 그리고 커뮤니티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장점이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로이리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또 저희가 해야겠죠. 이번에는 이제 IoT와 관련된 그런 러프 체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요. IoT도 굉장히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고 블록체인도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생소해요. 저도 굉장히 생소해요, 이게. 위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좀 생소한데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IoT 관련된 분야의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러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IoT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이 로일이라는 사람이 파운더라는 거, 그리고 팀원들이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팀원도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한 번씩 좀 살펴보실 만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러프체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계속 비트코인이 내려박아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이렇게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러프체인에 대한 집중 분석 영상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밤에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코파남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